자, 오늘은 이 악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이제 사야 되니까 그 첫 시간에 제가 색소폰 입문 첫 시간에 이제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이제 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악기를 진짜 사러 가야 됩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. 우선 어떤 악기를 선택할 것인가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. 사야 되니까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, 첫 시간에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서 저는 악기를 안 갖고 가서 우두커니 구경만 했지만, 그 갖고 오신 분 악기를 이렇게 보고 이제 선생님이 부는 악기도 봤습니다만은, 악기가 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작고 좀 뭐 아닌 것 같아요, 색소폰이. 그랬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악기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프라노, 테너, 알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. 뭐 그 외에도 또 바리톤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, 우선이 이제 그 동호인들이, 아마추어들이 많이 주로 쓰는 것이 그 세 개고, 실제로 이제 또 그 색소폰 연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대부분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 세 가지로 알고,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뭘 선택해서 할 거냐,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, 그 선생님도 그렇고 그때 같이 입문한 입학 동기 그분도 다 알토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테너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그걸 뭐 저는 뚱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저는 뭐 그런 데 가면 그냥 선생님 말씀에 그냥 복종합니다.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 시킨 대로 해야죠. 시킨 대로 하고 나중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죠. 그 다른 선생님을 찾는 거죠.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거기 때문에,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럼 내가 테너를 하겠다,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악기 자체는 뭐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, 테너로. 자, 그런데 그러면 알토는 뭐고 소프라노는 뭐고 테너는 뭐냐? 뭐 그날 제가 수업에서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일단 그것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뭐 아직 입문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꽤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. 자, 이제 실제로 보러 가시죠. 자, 이게 소프라노입니다. 이 소프라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던 악기와는 조금 다르죠. 이렇게 색소폰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라 이 직관, 똑바로 되어 있는 직관입니다. 자, 이건 그 넥도 똑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관이에요. 그래서 이 뭐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. 넥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부는 것인데요. 자, 넥까지 결합을 하면 완전히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 키의 위치라든가 배열 이런 것들이 이 알토나 다른 것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알토나 테너를 하면 어려움 없이 적응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소리가 굉장히 그 고음이 나기 때문에 악기는 작을수록 음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고음이 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좀 까탈스럽다.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다음에는 이제 알토입니다. 이 알토는 가장 이제 처음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기죠. 자, 이것이 이제 알토인데요. 이 본체는 이런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
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악기죠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이 넥을 꽂아서 하게 되는데 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알토는 이제 중간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것은 제가 악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제습제입니다. 아까 이제 소프라노는 굉장히 고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중간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알토를 하시다가 결국 테너로 넘어가시는데 저는 거꾸로 테너를 하다가 알토도 마련을 했어요. 그 이유는 저는 알토가 참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저음에서는 테너 음역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고음에서는 소프라노 음역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폭이 연주할 수 있는 폭이 좀 넓다고 할까요? 그런 점에서 알토를 참 좋아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테너를 보겠습니다. 자, 테너는 뭐 이 사이즈가 확실히 크죠? 커 보입니다. 자, 넥이 이렇게 생겼고요. 아까 알토는 넥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좀 큰 차이점이고요. 그 다음에 본체는 자, 이렇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색소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역시 이것도 이제 넥을 결합하면 그만큼 더 길어지겠죠. 테너는 이제 아무래도 악기가 크다 보니까 뭔가 좀 호흡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요. 또 호흡이 많이 들어가서 또 나이가 들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나 호흡이 많이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이 악기가 클수록 작을수록 까탈스럽다고 했으니까 클수록 좀 덜 까탈스럽겠죠. 그래서 아주 풍성한 저음으로 이 백고동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 연주를 하면은 대단히 참 푸근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. 자, 먼저 소프라노인데요. 자, 이 악기를 볼 때는 우선 이 목걸이 이 스트랩이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악기를 이렇게 거치를 하는 거죠. 그런데 또 이런 그 마우스피스와 이 리가처 모양이 또 그렇죠. 이게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. 근데 이것에 따라서 음색이 또 좀 달라져요. 같은 악기, 같은 사람이 불어도.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. 이 목걸이는 이제 이렇게 걸었을 때 악기가 완전히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. 자.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. 뭐 기왕이면 한 곡 연주해봐.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 중국의 등여군이라고 등루이진이라고 월량 대표 아적심이란 영화 OST 있죠? 많이 아시죠? 그건 뭐 좀 우리 대중가요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 첫 소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실력이 없었어요.
이게 이제 리드를 좀 적시고 이게 여기 습기를 많이 머금어야 됩니다. 컨디션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왜 고음에 올라가니까 약간 삑 하는 그런 소리가 나죠. 그게 이제 리드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알토입니다. 그러니까 마우스피스와 리가처가 아까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. 좋습니다. 아까 이제 같은 곡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게 알토 소리입니다. 다음은 테너 소리. 자, 이 테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곡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. 뭐 이런 소리입니다. 제가 연주 실력이 좀 아직은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라노, 알토, 테너 세 개를 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뭐 선생님이 테너를 하라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가서 테너로 시작을 했어요. 뭐 소리가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분위기가 있고요. 그래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알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. 소프라노는 조금 사실은 정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단계는 사실은 저는 악기를 가지지 않고 첫 수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첫 단계는 이제 이 악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지금 세 개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하나만 해야 돼요. 이게 사실은 그 부는 어떤 호흡이라든가 입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이 운지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 읽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 알토를 하다가 테너를 하다가 알토를 이러면은 소리가 다 막 엉망이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토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너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좀 있고 또 극히 또 적게는 소프라노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.